2015년 나는 리라 유치원 1회 졸업생과 결혼한 행운녀, 아니 예비 행운녀다. 남편은 나를 행운녀로 만들어주기 위해 내 생일마다 이렇게 로또를 선물한다. 내 생일이 3월 1일이라고 추첨 날짜가 3일절인 로또를 준비하는 이 세심한 이벤트. 가히 40대 최수종이라고 할 수 있다. 84년생 40대 최수종에게 로또를 계속 선물 받다 보면 한 번은 얻어 걸리겠지. 김치국물 한 사발이 드링킹 해본다. 내 남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남편의 미성년자 시절 줄거리 간략하게 읊어보겠다. 1989년 내 시부모님께서 비싼 돈을 들여 아드님을 사립유치원에 보내신 걸 보니 남편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것 같다. 그렇게 가문의 희망이었던 남편은 중2 때 이대 누님 과외를 끊고 충격적인 금단 현상을 겪었다. 야구부라 수업에 오지 않는 애까지 제치고 꼴찌를 한 거다. 괜찮아? 너 집에 괜찮겠어? 성적표를 든 손을 떨고 있는 나를 보고 오랜만에 학교에 나온 야구부 친구가 나를 걱정했다. 하다하다 야구부까지 내 일신상의 문제를 걱정하다니. 난 꼴찌 성적표를 꽁꽁 숨기고 부모님께 보여드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. 1등만큼 하기 어려운 게 꼴찌다. 꼴찌 자리는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답안지를 백지로 내는 반항은 학교 측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꼴찌를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여러 번 연속으로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다.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. 살면서 이런 일은 벼락 맞을 확률의 사건으로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. 우리가 직접 꼴찌 당사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또 있는데 그건 살면서 꼴찌 한 번 찍어봤던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이다. 꼴찌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는 1등 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꼴찌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. 내 경험에 의하면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꽁꽁 감춰놓고 살듯 꼴찌는 꼴찌 이력을 꽁꽁 숨기고 살다가 상대방이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쯤 날개옷 보여주듯 커밍아웃을 한다. 꼴찌 경험자를 실물 영접한 나도 벼락 맞을 확률의 일을 겪은 건가? 나는 날개옷 영접하듯 남편이 꼴찌 한 번 찍었다는 사실과 마주했다. 내가 커밍아웃 했을 때 혹시나 아내가 옛 이야기 속 선녀처럼 도망갈까봐 로또로 끊임없이 희망을 주었고 지금은 희망 고문 중이다. 꼴찌 경험자를 만나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꼴찌에게는 대체 어떤 인생 철학이 있을까 궁금한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려 보겠다.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꼴찌라서 충격받았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 남편은 그냥 충격받은 척을 한 것 같다. 인간이라면 응당 그런 일에 충격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기한 것 같다. 그에게도 좌절감이라든지 수치심이 분명히 있긴 하고 없나? 있겠지. 그런데 그와 함께 살아보니 그가 좌절감에 휩싸이는 건 정말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다. 이미 벌어진 일을 붙들어 놓지 않는 그의 회복 탄력성은 무서울 정도고 그는 행복하다. 행복. 이게 그의 매력이다. 내가 어릴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를 TV에서 우연히 보게 됐다. 거기서 우등생이 성적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다. 뒤에서 1등을 찍어본 사람은 더 내려갈 데가 없어서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도 더 내려가게 될 것에 대한 걱정도 없다. 올라가면 좋은 거고 다시 내려와도 그거보다 아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괜찮다. 학습과 담을 쌓았던 그의 머리는 지금도 여전히 장식이다. 그 이유를 얘기하려면 돌아가신 내 외할머니를 잠시 소환해야 한다. 외할머니는 내가 왠지 나이 많고 배가 많이 나오고 머리숱 없는 남자와 결혼할 것 같다고 하셨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. 그 당시 내가 이미 30을 넘겼기 때문에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얘기 대신 돌려까기 하신 건지. 사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머리숱이 없거나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이었다. 아무튼 그러던 내가 내 남편을 외할머니께 데리고 갔더니 할머니는 남편을 보고 예쁘다며 좋아하셨다. 그렇다. 남편은 집 밖에서 여자 어르신들께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. 그의 머리는 그의 신체 부위 중에서 중요한 데코레이션 맞다.
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의 이모님들은 남편한테 여자들이 들러붙어서 속 썩지 않냐며 얼마 전에도 나를 걱정해 주셨다. 내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지하철역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시장에서도 어머님 연배 여성들의 시선만 끈다. 나이든 남자들이 젊은 여자 좋아하듯 나이든 여자들도 젊은 남자 좋아한다. 그래서 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다. 또래 집단에서 나를 남자로 인지한 유일한 여자가 바로 내 아내다. 난 서울 출신 아내와 결혼했으나 사실은 서울 사람들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. 여름마다 7번 국도를 타고 속초에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왔었는데 그들은 마치 오랑캐 같았다.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까지 붙어있는 상수원 보호구역까지도 들어가서 속초 시민들의 식수인 깨끗한 물을 다 흐려놓고 어찌나 여기저기 쓰레기를 지저분하게 많이 버리고 갔던지 개판 5분 전이었다. 난 이 서울 놈들, 망할 놈들이라고 욕했다. 그 많은 쓰레기를 우리 설악산 마을 초딩들까지도 함께 치워야 했기 때문이다. 어릴 때 노랑머리는 무조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듯 순하디 순했던 내가 어린 히틀러가 되어 피서객들을 모두 서울 사람으로 매도하고 혐오했다. 하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난 서울 사람을 망할 놈들이라고 미워하면서도 나도 그 망할 놈들 중 한 사람이 되어 지방으로 피서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. 서울에 대한 동경이 컸고 결국 상경했고 서울러가 됐다.